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을 위한 건강 솔루션 TV 닥터 처방전입니다. 오늘의 건강 주제는 경추 퇴행성 질환의 양방향 척추 내시경을 통한 치료입니다. 신경외과 전문의 박대원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경외과 전문의 박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먼저 이 경추 퇴행성 질환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몸의 척추는 척추신경을 둘러싸고 있는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의 디스크, 그리고 인대, 근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밀한 구조물은 우리 몸의 모든 장기와 마찬가지로 나이가 들게 되면 이마에 주름이 생기듯이 노화 과정이 일어납니다. 정상적인 노화 과정을 우리가 질환이라고 하진 않습니다만 노화 과정이 과도하게 뼈가 자라거나 디스크가 튀어나오거나 구조적으로 변형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생활에 지장이 될 정도로 통증이 유발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우리가 경추 퇴행성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경추 퇴행성 질환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뭐고 특히 어떤 요인들이 이 질환의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네, 우리 모두가 노화 과정을 거치지만 어떤 분들은 척추 질환이 없고 어떤 분들은 척추 질환으로 힘든 시간을 견디고 계십니다. 안타깝게도 선천적으로 척추 형태가 여러 기계적인 스트레스에 취약한 형태로 타고나신 분들이 남들보다 빠르게 척추 질환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경추의 형태가 완만한 곡선을 그리는 것이 좋겠지만 흔히들 일자목 혹은 거북목이라고 표현하는 형태로 네. 곡선이 없이 일직선으로 생기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기계적인 스트레스에 목이 취약하고 병적인 상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네. 또한 정상적인 형태라고 하더라도 본인 스스로 잘못된 자세나 과도한 척추를 사용하게 된다면은 척추체가 변형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서 퇴행성 변화가 진행하게 되면 퇴행성 목 통증이 발생하고 퇴행성 질환으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경추 퇴행성 질환을 의심할 수 있는 주요 증상들에는 어떤 게 있고 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때 어떠한 경추 질환들을 저희가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경추 퇴행성 질환의 가장 대표적인 질환은 경추 디스크와 경추 협착증입니다. 경추 디스크는 우리 척추뼈 사이에서 충격 완화 역할을 해주는 말랑말랑한 구조물인데요. 이 구조물이 찢어지거나 튀어나와서 신경을 자극하는 경우 목 통증과 어깨, 그리고 팔, 손으로 내려오는 방사통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경추 협착증은 경추 신경이 주변부에 과도하게 자란 인대, 뼈, 튀어나온 추간판 등에 의하여 압박되는 질환으로 비슷하게 목 통증, 그리고 팔, 손으로의 방사통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질환들이 심각하게 진행한 경우에는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균형 감각 저하로 걸음걸이가 불안정해지는 척수병증 증상까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존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나 신경학적 증상이 지속되거나 악화될 때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하게 되잖아요. 그중에 오늘의 주제인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 어떤 수술이고 또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저희가 무조건 다 수술을 하는 것은 아니고 기술적인 치료를 4주 이상 꾸준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나 신경학적 증상이 지속되거나 악화될 때 또는 팔다리 마비와 같은 심각한 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네. 이때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은 기존의 수술과는 다르게 목 뒤편의 1cm가량의 작은 절개만을 이용을 하여서 기존의 목 구조물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수술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인공 디스크와 같은 내부 물질을 목에 삽입하지 않기 때문에 목의 움직임이 수술 이후에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수술 후의 후유증은 최소화하면서 목의 기능은 최대한 유지하는 아주 획기적인 수술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비수술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정확한 검진,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 고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똑똑쌤 도와주세요. TV 닥터 처방전, 지금부터는 개인 맞춤형 처방전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자부터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계속되는 목 통증과 팔다리의 저림 때문에 정말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고 있어요. 2개월간 비수술적 치료를 꾸준히 받아왔는데도 이 통증 쉽사리 가시질 않네요.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이라는 걸 소개해 주시던데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듣고 싶어요.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다고 해요. 선생님께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자면은 기존의 경추 퇴행성 질환을 치료하는 방법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는 목의 앞쪽에서 피부 절개 이후에 인공 디스크를 삽입을 하고 경추 유압수를 시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좋은 수술 방법입니다만 목의 앞면에 흉터가 남게 되고 유압수를 시행한 마디의 움직임이 제한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양방향 내시경 수술은 목의 뒤편에서 1cm가량의 작은 구멍으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수술 이후에 목의 구조물이 손상이 거의 없고 목의 기능이 잘 보존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방향 내시경 수술이 적합한 환자분들은 내시경 수술을 통해서 경추 질환을 치료하는 것이 수술 이후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게 됩니다. 오, 경추 퇴행성 질환의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 작은 부분의 절개와 목의 구조물 손상을 줄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사연도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한 줄기 희망을 받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무리 획기적인 수술이라고 해도 모든 사람에게 만능일 수는 없을 텐데 말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제가 이 수술을 고려해야 하나요? 라는 걱정스러운 그런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어떤 경우에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이 어렵거나 또 적합하지 않는 건가요? 네, 많은 장점을 지닌 혁신적인 수술 방법이지만은 모든 환자에게 적용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의학적인 수술 수기가 그러하듯이 적합한 상황에서 적용을 해야 되는데 매우 심한 경추 불안정성이 존반된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양방향 수술을 통해서 신경 압박을 해소하는 것이 향후에 환자분 예후에 적합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척추를 안정화시키는 유압수를 필요할 수가 있으며 양방향 내시경 수술보다는 유압수를 고려하는 것이 환자분께 적절한 치료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경추 여러 마디에 걸쳐서 심한 압박이 있거나 척추 변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시경 수술을 통한 감압술로는 적절한 치료가 될 수가 없을 수가 있고 네. 이러한 경우에는 다양한 수술 방법을 복합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을 거치고 본인 상태에 맞는 수술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의 기능을 잘 보존해주는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자신에게 맞는 수술인지 꼭 확인하시길 바랄게요. 네, TV닥터 처방전 경추 퇴행성 질환의 양방향 척추 내시경을 통한 치료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수술 후에 이 통증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재활 치료는 그 이후에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수술 이후에는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서 진통제를 복용하면서 통증을 조절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수술 당일 또는 다음 날부터 목 보조기를 착용하게 되고 조개 보행이 가능합니다. 조개 재활은 매우 중요한데 수술 후 일정 기간 동안 전문 물리치료사의 지도하에서 목과 어깨 주변의 근육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근력을 강화하는 스트레칭 및 운동 치료를 진행합니다. 무리한 활동은 피하고 점진적으로 활동량을 늘려가는 것이 중요하며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기 재활이 회복 속도를 높이고 통증을 줄이며 일상생활로의 빠른 복귀를 기여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경추 퇴행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기울일 수 있을까요, 선생님? 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른 자세 유지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을 하거나 컴퓨터 사용 시에 목을 숙이면서 상당히 장시간 동안 자세를 취하게 되고 이러한 자세는 경추의 퇴행성 변화의 진행에 굉장히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의자에 깊숙이 앉아서 허리와 목을 곧게 펴는 그러한 바른 자세를 유지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네. 둘째는 규칙적인 스트레칭을 통해 목과 어깨의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유연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목을 앞뒤 양옆으로 부드럽게 늘려주는 스트레칭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장시간 고정된 자세를 피하고 틈틈이 스트레칭이나 휴식을 취해야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흡연은 척추 건강에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금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 들으신 시청자분들도 바른 자세로 고쳐 앉으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는 경추 퇴행성 질환의 양방향 척추 내시경을 통한 치료와 관련해서 꼭 기억해야 할 처방전 정리해 드릴게요. 네, TV닥터 처방전. 오늘은 경추 퇴행성 질환의 양방향 척추 내시경을 통한 치료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정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경추 질환은 우리 몸의 신경에서 가장 중요한 척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합니다만 상당히 많은 질환들이 내시경술을 통해서 간단하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해결되지 않는 목 통증, 팔 방사통, 혹은 심한 경우 근력저하, 보행장애가 있는 분들은 너무 겁내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욱 알차고 유익한 처방전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세요.